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스코드 설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RQT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 조이 노드는 실질적으로 조이패드의 컨트롤러에 있는 여러 버튼들 혹은 이 조이패드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토픽을 퍼블리시 하는데 센서 메시지의 조이 타입으로 퍼블리시를 하는 그런 노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나 보면 이런 식으로 액시스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매핑돼서 오는지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 값을 받는 조이 텔레업 액시스라는 노드가 있었습니다. 이 노드는 이제 센서 메시지 조이를 받아서 에커맨 메시지의 에커맨 드라이버 스탬프로 바꿔서 퍼블리시를 해주는 그런 노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커맨 메시지 또 어떻게 생겼나 보면 이 안에 또 에커맨 드라이버가 들어있었는데 이 드라이버에는 스티어링 앵글, 스피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건 스티어링 앵글과 이제 스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퍼블리시된 에커맨 메시지를 받은 동키 컨트롤이라는 노드가 있었는데 이 노드는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서 PCA968호에게 PWM 펄스를 바꿔주는 실질적인 그런 노드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코드 분석을 할 때 이 끝단부터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키 컨트롤 노드 위치는 G캠프 여기에 동키로스 안에 동키 컨트롤 안에 SRC 안에 조이 컨트롤이라는 이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서 제가 레퍼런스를 달아놨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 소스 코드가 길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임포트부터 살펴봅시다. 임포트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 타입은 에커맨 메시지스에서 에커맨 드라이버 스탬프를 가져왔고요. 스레딩의 스레드를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는지 제가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로스 타임도 가져오고 당연히 로스 파이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커맨 드라이버 스탬프가 어떤 형태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스티어링 앵글, 스피드, 액셀러레이션, 절크, 스티어링 앵글, 벨로시티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좀 구현의 편의를 위해서 스티어링 앵글과 스피드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션 이런 뭐 앵글 벨로시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또 뭐 적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현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 두 개의 값을 사용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메인을 살펴봅시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메인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별거 없습니다. 메인을 보니까 노드를 생성해주고 베이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시페르츠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베이클 클래스 안을 살펴봐야겠죠. 베이클 클래스 우리가 이전에서 계속 봤던 뭔가 로스를 다루는 그런 클래스 형식이 보이죠. 베이클 클래스는 에커맨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브 받아서 PWM 신호를 PCA968 클래스에게 줘야 하죠. 그래서 여기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 있고 PCA968라는 클래스가 두 개 선언되고 있습니다. 왜 두 개냐 하면 하나는 스로틀, 하나는 서버, 스티어링 서버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로스파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서브스크라이버를 하나 생성하고 있는데요. 동키 텔레옵으로부터 서브스크라이버를 받겠고 사용하는 메시지 타입은 에커맨 드라이버 스탬프 메시지 타입을 사용하고요. 조이 콜백으로 콜백을 걸어주고 있고 q 사이즈는 1이며 주의하셔야 될 게 새로운 옵션이 보이죠. 버퍼 사이즈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자승이라는 뜻인데 2의 24제곱이라는 좀 커다란 수겠죠. 이러한 버퍼 사이즈를 지정해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버퍼 사이즈를 따로 설정해준 이유는 우리가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하면서 저는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3초 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하는 이런 딜레이가 없도록 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따로 버퍼 사이즈라는 옵션을 정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PCA968 클래스가 생성됐다면 생성됐습니다 라고 로그를 찍어주는 이런 부분이 보이죠. 저는 거의 생성자단에서 그렇게 로깅을 해주는 방식으로 코딩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조이 콜백을 보시면 콜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셀프와
메시지를 매개 변수로 받겠죠. 이 메시지가 위에서 봤던 이 에코맨 드라이버 스탬프 형식일 텐데, 이 중에서 우리는 스티어링 앵글과 스피드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맨 메시지 안에 드라이브 안에 스티어링 앵글과 스피드만을 파싱해서 가져오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안에 스피드, 드라이브 안에 스티어링 앵글만 따로 가져와서 변수로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저장해준 값을 우선 콘솔로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선언했던 PCA968호 클래스들에게, 아까 스로틀 신호는 스로틀에게, 스피드 신호는 스로틀에게, 스티어링 펄스 신호는 스티어링 서버 클래스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올라가서 살펴보기 위해선 PCA968호 클래스를 살펴봐야겠죠. PCA968호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동기카 프로젝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져올 때 동기카 프로젝트는 로스 기반이 아니죠. 이거는 오로지 파이썬만으로 짜였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로부터 신호를 받는 부분, 실제 RC카를 조종하는 부분, 아까 봤듯이 뭐 카메라의 이미지 스트림을 처리하는 부분, 웹 컨트롤러를 실행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파이썬의 스레딩 모듈을 통해서 병렬 처리되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 로스를 사용하고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노드를 실행시키면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뭐 서비스랑 서비스 클라이언트 두 개 동시에 실행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자원의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야겠죠. A 노드가 사용하다가 B 노드도 사용하고, B 노드가 사용하다가 C 노드도 사용하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병렬 처리나 이런 기법들이 필요할 텐데, 로스를 사용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죠. 사실 병렬 처리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디버깅 하기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로스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보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이제 이런 스레딩 병렬 처리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카메라 이미지 스트림을 다룰 때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노드렛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드렛.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제 로스 노드렛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커다란 데이터를 병렬 처리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리얼센스 패키지에서도 사실 안에는 다 노드렛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PCA968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Adafruit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PCA968라는 모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랫단, 비트를 받아오고 레지스터 상태를 읽고 스테이터스 비트를 읽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 Adafruit PCA968 모듈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CA968라는 클래스는 결국 또 이 Adafruit PCA968 안에 여러 함수들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매핑해 놓은 또 하나의 매핑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랩핑을 하는데, 잘 보시면 PCA968라는 클래스를 새로 선언하고 이 안에 setPWM이라는 신호가 실질적으로 PWM 펄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펄스를 받아오고 초기 프리퀀시를 받아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여기 버스 넘버 그리고 어드레스 같은 것도 들어오겠죠.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0x40으로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이 run이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run이라는 함수 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안에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펄스를 가지고 어떤 일련의 계산 작업들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setPWM을 통해서 펄스를 바꿔주는데, 이 또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밖에 랩핑 클래스로 묶여 있다는 거,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 run 함수 안을 살펴봅시다. run 함수 안에 이제
메이즈 예제에서 이 예제를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로봇을 90도만큼 돌아라 라고 할 때 그러면은 45도만큼 2초 돌리거나 30도만큼 3초 돌리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고, 두 번째 오도메트리를 사용해서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컨트롤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전 예제에서는 이것이 시뮬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좌표를 알 수 있었다라는 장점 덕분에 가능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동키카 칼리브레이션 하면서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끝으로 가라 라고 하면 이 동키카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RC카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멈춰버렸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넣어 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왼쪽 끝으로 가 있다가 오른쪽 끝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가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0.7이라는 값을 따로 곱해서 현재 신호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신호 차이가 너무 크면, 40보다 크게 되면, 이때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 0.7, 원래 이 차이에다가 0.7을 곱한 값을 더해서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400으로 확 가라고 하면 차이인 300만큼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 0.7인 300이니까 210만큼 가게 되겠죠. 근데 210도 사실 40보다 크니까 또 트리거에 걸리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큰 조향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러한 처리가 들어간 그 펄스가 계산되고, 계산된 펄스가 set PWM으로 전달되죠. 전달된 set PWM 안에서는 실질적인 PCA965 클래스 안에 있는 set PW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아예 아랫단은 사용자가 알지 못해도 되도록 추상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PCA965에게 PWM 펄스를 모듈레이션 해주는 부분이 보입니다. PWM 이 PCA965 클래스 어떻게 사용됐는지 베이클 클래스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베이클 클래스에 보시면 스로틀과 스티어링 서버 두 개의 PCA965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PCA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PCA965 클래스 두 개를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대신에 여기 하나는 채널 0번, 하나는 채널 1번을 사용했죠. 버스 넘버가 1번인데 이것은 I2C 버스를 몇 번 사용하느냐와 관련이 있었고, 이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제슨 나노의 I2C 버스가 두 개 있는데 SDL1과 SDL0가 있는데 우리는 SDL1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버스 넘버로 1번을 꼭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첫 번째 동기 컨트롤 이 노드를 살펴봤습니다. 이 나머지 두 개는 사실 큰 소스적인 분석보다는 좀 더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가보죠. 네, 조이 텔레옵 엑시스 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드도 제가 앞서 PCA965 클래스를 동키카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이 노드는 MIT 레이스카라는 프로젝트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IT 레이스카 또한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원하는 곳을 누비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RC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 소스 코드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여기 BSD라는 라이센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이 텔레옵 엑시스에 들어간 소스 코드는 원래 로스텔레옵의 텔레옵 툴스라는 소스 코드를 2017년 4월 28일에 윈터 구에라라는 분께서 가져와서 뭔가 에디션을 해준 그런 소스 코드라는 거 제가 라이센스 때문에 밝혀드리고요. GitHub 레포지토리도 제가 레퍼런스로 올려두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코드를 다 살펴보진 않고 아주 편리하게도 사용할 부분,
이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빼서 야멜이라는 파일로 설정 파일을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폴더에서 보면 동키 조이 안에 config 안에 조이 텔레옵 야멜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야멜 파일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부분만 살펴보면요, 이 두 번째 휴먼 컨트롤, 지금 보시면 뭐 텔레옵이랑 오토노머스 컨트롤인데 우리 자율주행 시킨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컨트롤 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비스 액션이 아니라 토픽으로 퍼블리시 할 거고요. 왜냐면은 이 값을 받는 동키카 부분에서도 서브스크라이버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퍼블리셔로 똑같은 토픽 형태로 퍼블리시 해줘야겠죠. 토픽으로 퍼블리시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메시지 타입은 에커맨 메시지스 안에 있는 에커맨 드라이브 스탬프를 사용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토픽을 받게 될 서브스크라이버는 동키 텔레옵이라는 것이 받게 될 것이다. 토픽 이름이죠. 토픽 이름으론 동키 텔레옵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데드맨 버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데드맨 버튼이 트리거 버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컨트롤 강의에서, 바로 이전 강의에서 L4 LB죠. LB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컨트롤 신호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전장치 버튼에 번호를 입력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이패드를 매핑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컨트롤러 조이패드에서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앞뒤로 움직이면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었죠. 그래서 드라이브다 스피드에 해당하고, 그 다음 오른쪽은 조향에 해당했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스티어링 앵글에 해당한다 라고 타겟을 지정해 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제가 동키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여러분들께서 다를 부분, 바로 PWM 0점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죠. 여기에는 PWM 0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스케일은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조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가장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리고 이것이 0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가야 가장 왼쪽으로 가는지, 0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가야 가장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이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패드를 아무리 올리고 아무리 내려도 380 더하기 40인 420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매핑 시켜주는 그러한 매핑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야멜 파일만 수정해서 조이 텔레옵 액세스는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조이 노드, 어떤 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컨트롤러의 신호를 받아서 로스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노드였습니다. 이 조이 노드는 제가 소스 코드가 없고 소드 apt get으로 설치가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많이들 사용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배포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살펴보기 위해선 GitHub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파보거나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이 메시지 타입이 센서 메시지의 조이를 사용했는데 내부 액시스 버튼스라고만 돼 있죠.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 버튼이 뭐 이래서 어쨌다는 건지, 축이 두 개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 레퍼런스도 제가 걸어 두었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거, 배터리 있는지, USB 동굴 꽂았는지, 이런 거 당연히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DV에 있는 인풋으로 들어가셔서 JS0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확인됐다 라고 하면 잘 커넥션이 됐나 도 이 커맨드 JS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고요. 자, 제가 웹캠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웹캠에 이렇게 두고 제가 지금 움직여 볼게요. 이전 강의에서 잘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실 때
이렇게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각 축에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왼쪽 조이패드의 좌우는 0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왼쪽 조이패드의 위아래는 1번에 해당해요. 오른쪽 조이패드의 좌우는 2번, 오른쪽 조이패드의 상하는 3번에 해당합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상하 좌우가 4번, 5번에 각각 해당하고요. 버튼도 몇 번 버튼인지 이런 식으로 온오프로 나오고, 뒤에 있는 측면 버튼도 온오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조이라는 노드는 이 온오프가 바뀌는 것들을 모두 읽어드려서 로스용 메시지 타입으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실행시켜보죠. 로스를 실행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로스 코어를 켜줘야 되겠고요. 로스 코어 켜주고, 이 조이 노드 실행시킬 때는 로스 러너로 실행시켜줍니다. 네,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 컨트롤러 움직여도 뭔가 나오지 않죠? 따로 콘솔을 적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토픽으로 에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졌는데요. 자, 움직여볼게요. 자, 그러면서 치즈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축을 위아래로 양옆으로 움직이면 엑시스의 첫 번째 리스트가 바뀌는 것이 보이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거 이 사이에서 이제 매핑되는 게 보이고요. 위아래로 하면 제일 위에가 1, 제일 아래가 마이너스 1 이고, 이런 식으로 또 매핑 숫자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바뀌는 것이 보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옆으로 가서 이쪽이 마이너스 1이네요. 이쪽은 플러스 1, 이 사이에서 매핑되고, 위아래가 이제 네 번째 엑시스의 네 번째 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상하 좌우 버튼입니다. 상하 좌우에 따라서 바뀌고, 버튼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버튼 첫 번째 버튼은 이제 X입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X, A, Y, B네요. X, A, B, X, A, B, Y 1, 2, 3, 4. 그 다음 5, 6, 7, 8은 뒤에 있는 후면 버튼입니다. 5번, 그리고 이게 6번일 겁니다. 6번, 7번, 8번 네, 해당하고요. 다음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또 9번, 10번, 자, 눌려라. 이게 스타트 버튼인데요. 그리고 이 두 개도 나머지 두 개 매핑되는데, 여기는 이 모드 버튼이 뭐냐?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조이패드와 여기 있는 상하좌우 버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혼란 일으킬 수 있고, 여기는 바이브레이션은 말 그대로 누르면 진동을 킬 건지 진동을 끌 건지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연결됐을 때 진동이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설정을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시스와 버튼이 매핑돼서 온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종료하고, 자, 레퍼런스로 담아뒀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이렇게 로스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어떻게 두는지, 같은 마스터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혹은 이 게임패드를 실행시키는 방법, 대신 여기서는 이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MIT 제슨 레이스카 또 다뤄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까지 소개시켜드리고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났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소스 코드, 제가 알려드린 기능이 사실 기본적인 거죠.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젝트도 해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게임 컨트롤러도 사용해서 뭔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이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일단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다음 강의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강의인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